반지름이 대문자 R인 무한히 긴 원통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선전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선전하 밀도라는 게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 람다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단위가 쿠렁프 메타죠. 단위가 이렇게 된단 말은 뭘 뜻하냐면 무한히 긴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을 1m 뚝 잘라서 봤더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이 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웬만한 일반 물리 교재를 보게 되게 되면 무한히 긴 원통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할 경우에 원통 바깥의 전기장 구하기는 웬만한 일반 물리책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원통 내부의 한 점에서 전기장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전하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전하 밀도를 원통의 반지름 대문자 R과 단위 길이당 전하량 람다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람다라는 건 무한히 긴 원통을 1m 툭 잘랐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입니다. 높이가 1m인 원통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이 람다입니다. 그럼 전하 밀도는 높이가 1m인 원통의 부피를 가지고 람다를 나눠버리게 되게 되면 전하 밀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원통의 부피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통의 부피는 요 면의 면적 파이 대문자 R 제곱 곱하기 1 해버리면 되죠. 결국은 높이가 1m인 원통의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파이 대문자 R 제곱. 요 부피 안에 람다의 전하가 들어있으니까 람다를 부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결국 전하밀도 이렇게 됩니다. 전하밀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원통 내부의 한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통 형태 폐곡면 전체에 대한 전기선속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면을 1, 그 다음에 측면, 곡면이죠. 2,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면을 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무한히 긴 원통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경우에 전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운데 중심에서 출발한 전기력선이 원통의 측면을 수직하게 뚫고 나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하게 뚫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중심에서 출발하는 전기력선이 측면을 수직하게, 중심에서 출발하는 전기력선이 수직하게 뚫고 나옵니다. 이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리면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원통이 단면에 보일 거고 원통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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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선속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면을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에 해당되는 게 전기선속입니다. 근데 무한히 긴 원통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전하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1이라는 면과 3이라는 면을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은 1이라는 면과 3이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이 0이라는 걸 뜻합니다. 2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라는 면에 대해서는 중심에서 출발하는 전기력선이 2라는 면의 일부분을 수직하게 뚫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의 면벡터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이 방향.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합니다. 수직하게 뚫고 나옵니다. 면벡터의 방향,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 그럼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전기장과 면벡터 사이 관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두 개의 방향이 똑같다는 걸 뜻하죠. 그럼 이 두 녀석의 방향이 똑같으면 위에 화살표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어떤 면이냐면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면이 이러한 측면이죠. 그 말은 이러한 측면의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크기는 같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빼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요거는 이러한 측면의 면적. 그럼 이러한 측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길이
2파이 소문자 R 곱하기 L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면적 이렇게. 결국은 원통 내부에 반지름이 소문자 R인 특수한 형태 배곡면, 원통 형태 배곡면을 잡았는데 그 원통 형태 배곡면 전체에 대한 전기 선속을 구했습니다. 원통 형태 배곡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전하량은 요 부피에다가 전하 밀도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원통의 부피는 요 면적 파이 소문자 R 제곱에다가 L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순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없앨 거 없습니다. 대문자 L 없애버리고 파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R 하나 없애버리고 소문자 R 하나 없애버리고 해서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단위 기위당 전하량 선전화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의 반지름이 대문자 R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하 밀도를 이걸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을 단위기당 전하량과 원통의 반지름 R로 표기하게 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